시장의 변화는 빠르고 수익의 기회는 짧습니다. 오늘도 시장의 한가운데서 수익의 방아쇠를 당기는 레드트리거. 저는 트리거 에이전트 한보람입니다. 코스피가 15거래일 만에 8,000선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코스닥도 어제 30살 생일 기념으로 반짝 반등을 해준 건지 900선이 붕괴되고 말았는데요. 미국발 반도체 악재에 오늘 시장에는 하방 압력이 굉장히 거칠게 쏟아져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장의 방향성에도 변화가 생긴 걸까요? 아니면 일시적인 수급 변동으로 지나가게 되는 해프닝일까요? 오늘 이에 대한 방향성도 레드트리거와 함께 잡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을 버텨준 트리거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세 가지 수익의 방아쇠 당겨보겠습니다. 첫 번째 수익의 방아쇠는 반도체입니다. 오늘 반도체가 크게 흔들리면서 지수를 끌어내리는 요인이 되어줬는데요.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에서 들려온 여러 가지 악재들로 인해서 오늘 반도체 투톱뿐만이 아니라 반도체 소부장까지도 전반적으로 주가에 좀 충격이 가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들려왔던 악재라고 한다면 메타가 클라우드 사업에 진출한다라는 소식이었는데요. 남는 컴퓨팅을 외부에 판매한다라는 점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의미였고요. 그렇다면 이 AI 인프라 투자가 너무 과잉된 것 아니냐, 공급 과잉에 대한 공포가 다시 한번 확산되면서 반도체 전반의 주가를 끌어내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애플이 중국의 반도체 업체와 메모리 칩을 구매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왔는데요. 그동안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에서만 이 칩을 공급받았던 애플이었는데 중국 쪽으로도 눈을 돌린다. 그렇다면 한국의 반도체 업체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들이 또 트리거가 되어주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월가의 유명 헤지펀드 투자자죠. 마이클 버리가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 공매도 포지션을 잡았다라는 소식들도 조금 더 불안감을 키우기도 했는데요. 특히나 최근에 있었던 삼성과 SK그룹의 대규모 반도체 투자를 두고 AI 랠림의 정점의 신호다라고 하면서 지금 너무나도 과도하게 올라가 있다라는 부분들을 짚어줬습니다. 따라서 정말로 이 피크아웃이라든지 반도체 과잉에 대한 공포감은 더욱더 커지는 또 하나의 이슈가 되어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에도 반도체를 둘러싼 다양한 걱정의 목소리들이 있었지만 이를 잘 소화해내면서 상승 추세 꺾이지 않았던 반도체인데요. 과연 이번에 이러한 이슈들도 단순한 해프닝으로 지나갈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반도체 근본을 정말로 흔들어 수 있는 또 이슈가 되는 건지 잠시 후에 자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수익의 방아쇠 당겨보시죠. 바로 소비주입니다. 이처럼 흔들리는 반도체의 자리들을 소비주들이 채워주는 하루였는데요.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섹터는 화장품 섹터입니다. 지난 6월 한 달 동안 화장품 수출은 11억 달러, 그리고 상반기 동안 수출을 70억 달러를 달성해내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합니다. 이번 수출 호조가 더욱더 긍정적인 건 일시적인 상승이 아니다라는 건데요. 유럽과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K-뷰티의 성장세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 시장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주요 엔터 종목들도 좀 반등세를 이어오고 있는 모습이죠. 증권가에서는 엔터주들이 극단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 말도 안 되게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하반기에는 하이브나 SM을 중심으로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카지노라든지 호텔, 면세점 쪽도 계속해서 긍정적인 목소리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을 찾아오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1,000만 명이 넘어가는 시대에서 국내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산업이 처음으로 2조 원 시장에 진입했다라는 소식인데요.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실어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편의점, 의류까지 이 소비재 전반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 쪽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투자 전략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수익의 방아쇠도 당겨보시죠. 오늘 은행주들이 방어주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는 모습이었는데요.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증시의 변동성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실적 개선이라든지 또 하반기 금리 모멘텀이 부각이 되면서 은행주 쪽으로도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모습입니다. 은행 지주사들의 2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웃돌 것으로 전망이 되는 가운데 특히나 7월 금통위 이후에 기준금리가 인상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그렇다면 은행은 이익이 더욱더 확대될 수 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 한 번 더 가져가는 모습입니다.
특히나 은행업들은 이러한 실적 개선이 주주 환원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점이 은행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증권가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금리와 실적 그리고 주주 환원까지 삼박자를 갖추고 있는 은행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한다라는 목소리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반기에 은행주들의 매력은 어느 정도인지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의 세 가지 수익의 방아쇠 모두 당겨봤습니다. 잠시 후 헌터님과 함께 종목에 대한 이야기까지 꼼꼼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궁금한 종목 있으시다면 상담 신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토마토TV 유튜브 채팅창과 022128-8566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레드트리거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수익을 당겨라 레드트리거 트리거 에이전트 한보람입니다. 매일 저녁 11시부터 12시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레드트리거. 시장 분석부터 종목 진단, 추천 종목까지 수익을 당길 수 있는 마지막 기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박정식 헌터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헌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활짝 웃으면서 인사드렸지만 사실 웃는 게 아닌 오늘이기도 합니다. 반도체 악재가 이렇게 또 시장에 치명적입니다. 오늘 양시장 모두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좀 무너져 내리는 모습이었는데 사실 코스피의 기준선을 또 8,150선으로 잡아주기도 하셨잖아요. 네. 오늘 그게 좀 크게 흔들렸거든요. 네, 깨졌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네, 일단 그 자리가 깨지면 제가 어디까지 터치한다고 했습니까? 60선 라인까지 이제 빠질 수 있다. 이제 여러분들한테 언급을 드려서 뭐 삼성전자 위에 고점에서 잡으신 분들 제가 아니 왜 거기서 잡으셨습니까? 20만 한 그 후반대까지 밀렸을 때 잡으셨어야지 이제 이런 말도 어제 해드리고 막 그랬었는데 그런 상황이 지금 이제 현실화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하지만 뭐 여기서 뭐 급격하게 밀리는 게 아니라 다시 또 이렇게 내려오면 다시 또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보여줄 겁니다. 우리 코스닥도 지금 오늘 862선 지금 딱 찍었는데 요 자리 지지받고 다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코스피도 이대로 60선 근접하게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지금 요 라인 대략 한 7,600선 정도 부근, 그죠? 60선은 지금 내일이면 조금 더 올라오겠죠, 60선. 그래서 지금 요 7,600선 정도 부근에서 지지받고 다시 또 반등이 나올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일단 반등이 나올 만한 게 일단 뭐 차트상에서도 지수가 이제 지지받을 수 있는 그런 라인들이고
또 거기다가 수급적인 측면도 일정 부분 존재합니다. 장 막판에 외국인이 이렇게 선물 매수력을 강력하게 키워놨습니다. 무려 10,000계약이나 들어왔기 때문에 보통 이 정도 지금 매수 우위 포지션이면은 매우 강하게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강한 선물 매수력. 근데 또 웃긴 거는 풋옵션 베팅도 같이 해놨어요. 이게 얍삽하게. 그래서 일단 그래도 선물 매수를 강하게 지금 해놓은 것 자체가 일단 반등을 어느 정도 가능성을 보고 지금 매수를 해놓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지금 미시장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살짝 반등 나오는 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일 시장도 우리나라 반등을 만들어내줄 수 있는 여력이 좀 매우 높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는데 또 한 가지 더 또 근거를 들면 오늘 이 외국인들이 도대체 무엇을 샀느냐 이제 그게 또 핵심이겠죠. 근데 제가 이제 코스닥 쪽에 한번 이렇게 보니까 외국인들 매수 상위 종목들이 죄다 뭐예요? 반도체 소부장입니다. 리노공업, ISC, 이오테크닉스, 파두, 두산테스나 테스 이런 것들 그죠? 그래서 얘네들이 오늘 반도체 소부장 급락시키고 SK하이닉스 죄다 밀어놓고 가장 강하게 산 것들은 또 반도체 소부장이다. 자, 그렇다라는 것은 반등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최근 요 반도체 쪽에 조금 치우친 그러한 변동성이 매우 강하게 나오고 있지만 또 그게 지속적으로 하락으로 이끌지는 않는다. 다만 변동성이 너무 심해서 우리가 약간 이제 공포 심리를 가질 뿐이다. 하지만 반도체는 실적이 잘 나올 거고 그 잘 나오는 실적이 올해 내내 이어질 것이고 왜? 이미 완판했잖아요. 완판. 그리고 올해 이제 본격적으로 증설을 하고 이제 새로운 이제 팹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 그렇죠? 2027년에는 실적이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더 긍정적으로 대응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큰 출렁거림에 많이 놀라셨을 텐데요.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장에서는 연속적인 추가 하락보다는 반등이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같은 하락장 속에서 외국인들이 무엇을 매수했느냐라는 것에서 우리는 또 투자의 힌트를 얻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반도체 소부장에 대한 이야기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에 대해서 계속해서 불안감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가운데 조금 더 안전바 꽉 붙들고 싶으시다면 교육방 입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띄워드렸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카메라 어플 켜시고요. 화면에 있는 QR코드에 갖다 대시면 노란색 링크창 뜹니다. 링크 클릭하시고 교육방 입장하셔서 7월 한 달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조금 더 수익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다양한 전략들, 종목에 대한 이야기까지 담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종목 진단도 잠시 후에 저희 출발하도록 할게요.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지금 바로 상담 신청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토마토TV 유튜브 채팅창 들어오시면 됩니다. 채팅창에 궁금하신 내용들 남겨주시고요. 02-2128-8566번도 열어두겠습니다. 문자로 상담 신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의 세 가지 수익의 방아쇠 당겨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아쇠 반도체 이야기 빠르게 출발해 볼게요. 자, 이제 반도체 투톱으로의 쏠림이 조금 완화되는 건가 했는데 미국에서 악재가 터지면서 오늘 다 같이 급락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에는 반도체 이러한 악재들 잘 금방금방 회복을 해내는 모습이었잖아요. 그렇다면 이번에도 그동안처럼 좀 일시적인 하락의 핑계가 되어준 건지 아니면 정말로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 좀 방향성을 달리해야 되는 건지 우리는 어떻게 투자 포인트 잡아갈까요? 네. 계속 올라가는 것보다 차라리 이렇게 조정을 주고 올라가는 게 훨씬 더 안정적입니다. 그런가요? 네. 너무 크게 그렇죠. 떨어져서 너무 놀라기는 그렇죠. 하는데요. 네. 너무 단기적인 변동성이 좀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네. 우리가 조금 이제 불안 심리를 키워가는 건데 어쨌건 가는 종목은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실적이 좋기 때문에. 실적이 만약에 2026년에 피크를 찍는다면 지금부터 조정받는 게 맞겠죠. 근데 2026년에 피크를 찍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2027년에는 더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최소한 올해 내내는 이 반도체 섹터가 긍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인지하시고 이러한 좀 급격한 변동성에 너무 마음 졸이지 마시고 끌고 가시면 좋을 걸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현재 28만 6천 원 정도 자리, 그러니까 60선 조금 간만에 찍으러 내려왔습니다. 이 60선 라인을 찍었던 시기가 지난 2026년 3월이었는데 요때 찍고 다시금 또 이번에 또 찍었기 때문에 이 자리를 급격하게 무너뜨리기보다는 이대로 다시 또 단기적인 반등력을 빠듯하게 만들어내줄 수 있는 여력이 매우 높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수급적인 측면으로는 당연히 매도 수급이 좀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이게 뭐 요즘 하도 뭐 들쑥날쑥 심하기 때문에 크게 개의치 않고 접근을 하시기 바라겠고, 오늘 좀 매도 수급이 나오기는 했지만 그래도 기관의 누적 매수력은 아직까지도 탄탄하게 유입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다만 투신권에서 조금 좀 얍삽하게 좀 치고 빠지는 전략을 조금 택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꿋꿋하게 이제 정부의 의향대로 매수를 해주고 있는 이 금융투자 쪽은 아직까지 전혀 빠져나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조금 더 일단 긍정적으로 대응하시고, 그리고 제가 매수하라고 했던 그 라인이 요 28만 원 정도 라인이었어요. 근데 거기 지금 한 방에 찍어버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왜 35만 원에 어제 질문하신 분 왜 여기서 잡았어? 여기서 잡았어야죠. 이거 조금만 기다렸다 잡으시면 되는데, 그죠? 그래서 내일부터는 다시 또 삼성전자 반등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등력 한번 기대해 보시고요. 당연히 또 이제 SK 하이닉스도 지금 밀리긴 했습니다. 얘는 조금 더 밀렸어야 되는데 한 대략 186만 원 정도 자리까지 거의 근접하게 한 190만 원 정도 자리까지라도 좀 밀려서 반등 나오면 좋은데, 어쨌건 조금 애매한 기술적 위치에는 차트상 놓여져 있습니다만 그래도 삼성전자 반등 나오면 얘도 같이 또 동반 상승 나오면서 이탈시켰던 이제 20선 라인 다시 올라탈 수 있는 여력도 존재하니까 내일 SK 하이닉스도 같이 조금 바라보시고, 얘는 좀 상대적으로 이격을 많이 발생시킨 케이스라서 조금 더 변동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너무 공격적으로 위에서 따라잡지 마시고 항시 이렇게 눌렸을 때만 접근을 하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DB 하이텍도 눌렸습니다. 간만에 120선 라인 터치했죠. 그래서 이 라인을 강력하게 이탈시키기보다는 여기서 조금 주춤주춤 거릴 겁니다. 그래서 내일 시세 보시면서 잘 올라타고 다시 또 13만 8천 원 위로 올라타는 흐름이 나오면은 또 반등력이 이어질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생각하시고 홀딩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여기서 훅 이탈시키면 되돌림 나오더라도 120선 얻어맞고 또 밀릴 수 있는 여력도 존재하니까 일단 이 120선 라인 갖고 한번 판단을 잘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머티리얼즈.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긍정적으로 언급을 드렸던 지금 종목인데, 최근에 조금 이렇게 밀리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한테 매수의 기회를 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이렇게 조금 밀렸을 때 여러분들이 밑에서 또 잘만 또 매수를 해준다면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5만 6천 원 정도, 요 밑에서 4만 9천 원 정도 자리까지 매수의 기회다라고 보시면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하나마이크론도 잘 버티다가 오늘 밀렸어요. 근데 얘는 요 60선 얻어맞고 바로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4만 2천 원대부터 3만 8천 원 사이 구간에는 적극적으로 저점 매수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네페스아크도 지금 120선 라인까지 다 밀렸죠. 그래서 요 3만 원 요 라인이 지금 매수 라인입니다. 그래서 겁먹지 마시고 저점 매수 한번 잘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 다음 지금 뭐 오늘 다 뭐 저점 매수 라인밖에 없습니다. ISC도 120선 라인이 지금 무너뜨리긴 했는데 이제 막 무너뜨렸으니까 얘도 되돌림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14만 4천 원 정도 자리에서 잡아서 19만 원 정도 자리까지의 되돌림을 한번 우리가 또 만들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VM도 간만에 눌렸는데 요 조금 더 빠지면 9만 2천 원이죠.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또 이제 매수자리입니다. 기술적으로. 그래서 요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잡아서 단기적인 반등력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고, 원익 IPS도 간만에 좀 급격하게 밀렸죠. 그래서 이것도 지금 60선 터치했기 때문에 13만 1천 원짜리에서 12만 원 정도 사이 구간 또 적극적으로 매수해서 단기적인 반등력도 취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일단 눌렸을 때 한번 적극적으로 공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비바람이 몰아쳐도 아무리 흔들어도 필 종목은 활짝 피게 되어 있다라는 점, 지금 시장을 끌어내린 모멘텀도 우려감일 뿐이지 실제로 확인된 시그널은 아니다라는 점들로 인해서 저점 매수의 기회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회 꼭 잡아보셨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다음 주에 또 국내 반도체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SK 하이닉스의 나스닥 상장이라든지 또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도체 호황을 증명해 준다면 그 구간에서 대응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에 대한 이야기들 오늘 꿀팁들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궁금하신 종목들 남겨주시고 대응 전략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지금 바로 남겨주세요. 토마토TV 유튜브 채팅창 그리고 02-2128-8566번 계속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수익의 방아쇠는 소비주들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반도체 AI 쪽에 노이즈가 크게 생기고 불안정하게 될 때마다 찾게 되는 쪽이 소비 쪽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쏠림으로 인해서 소외됐던 종목들, 또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그 저평가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오늘 소비 안에서 다양한 섹터들 빨간불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어느 쪽에 조금 더 주목을 하면 좋을까요? 일단 화장품이겠죠. 가장 좋죠. 네, 지금. 네, 실적이 지금 가장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 화장품 말고도 식품 쪽도 조금 이제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타픽 코너에 간만에 식품 관련 종목들 한번 선택을 해볼까? 아니면 화장품 관련 종목을 선택할까 막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결국 선택은 하긴 했는데 궁금하시면 이따가 확인을 한번 해보시기 네. 바라겠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면은 일단 화장품 섹터가 가장 핫하게 움직이고 있다. 자, 그런 이유가 이번 6월 달에 화장품 수출액이 11억 54만 달러를 기록을 했는데 이게 전년 동기 대비 무려 42%나 증가가 됐다고 해요. 역대 최대치를 지속적으로 지금 갱신하고 있는 게 화장품인데 별로 올라가지 못한 것도 화장품입니다. 왜냐하면 일부 종목들만 부각받았어요. APR이나 달바글로벌 이런 것들만 지금 고평가권역으로 올라간 거지 다른 화장품 종목들은 전혀 지금 부각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화장품 종목들까지 다 포함되면 전혀 부각을 받지 못했다. 근데 APR하고 달바는 고평가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이제 이러한 것들이 나타났는데 결과적으로 이 수출액 실적을 지금 끌어올린 게 결과적으로 어디냐? 바로 이제 미국 무려 46%나 판매량이 증가됐고요. 캐나다 94%나 증가가 됐고 폴란드 무려 45%나 증가가 됐고요. 영국은 무려 114%나 증가가 됐습니다. 네덜란드는 깜짝 놀랍니다. 289%나 증가가 됐고 에스토니아는 189%나 증가가 됐고요. 스페인은 89%, 독일은 69%, 또 중국, 중국은 요즘 아니야 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중화권도 무려 45%나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미, 유럽, 중화권 가리지 않고 화장품 수출액이 계속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만간 시장만 조금 양호해진다면 화장품 관련 종목들도 불을 뿜고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매우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마존 프라임데이 스킨케어 카테고리 탑 100에 이 한국 뷰티 브랜드가 무려 37개나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유럽보다 더 어마어마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이 화장품은 계속 핫할 것이다. 지금 이러한 지금 뒷받침이 되고 있다. 기대감의 뒷받침.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고평가라고 말했던 APR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PR이 왜 고평가냐? 자, APR의 지금 이 재무 구조를 전부 보시면은 실적은 당연히 엄청난 뻥튀기가 됐습니다. 이 실적의 증가, 한마디로 기대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시가총액이 굉장히 지금 높아진 그런 상황인데 어쨌건 2022년에 무려 매출액이 3,900억이었던 이런 업체가 지금은 2조 원대를 돌파할 것이다. 그죠? 지금 이러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시가총액도 키웠고요. 그리고 이때 2022년에는 자본 총계가 1,000억이었는데 올해는 8천억까지 자본 총계가 늘어날 것이다. 근데 지금 현재 최근 분기에는 5천억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매출액 성장 그리고 외형적 성장 어마무시하게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이 5천억짜리 회사가 그렇죠? 자본 총계 5천억짜리 회사가
현재 시가총액은 15조 원이 된 겁니다. 이러한 급격한 성장력, 기대감이 전부 다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시가총액을 다 키워놓은 상황이죠. 그래서 얘는 엄청난 고성장을 하고 있는 화장품 주지만 이미 주가는 다 반영이 되어 있다. 그래서 물려 들어가기보다는 그냥 철저하게 수익권에서만 조금 더 수익 극대화 전략을 펼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고 익절 라인은 39만 2천 원이다. 그래서 39만 2천 원 위에서 움직일 때만 긍정적으로 보시면서 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새롭게 이제 슬슬 부각받을 수 있는 게 이 북미 쪽에 이제 본격적 또는 이제 유럽 쪽에 본격적으로 매출 캐파가 늘어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아모레 퍼시픽. 그렇죠? 그래서 얘가 이제 바닥을 다지고 다시금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 이제 아모레 퍼시픽에 대한 기대감은 지난 1월 달에도 나왔었고요. 그리고 최근 요 4월 말에도 한번 나왔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이 시장 하락력과 조금 맞물리면서 그대로 곤두박질 쳤는데 요 시장 조금 부진한 요 상황에 요 최근 며칠간 아주 힘을 실어서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얘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이유가 북미 쪽 매출이 지금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유럽 쪽 매출도 늘어나면서 실적 개선 기대감이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막 수급이 지금 들러붙고 있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기관이 투신이 막 들러붙고 있어서 이 종목 여러분들이 이 바닥권에서 노려놓으시면 또 괜찮은 흐름을 또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긍정적으로 여러 번 언급을 드렸던 한국 콜마도 불을 뿜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콜마도 여러분들이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력은 존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 콜마를 조금 보면은 요즘 신고가를 또 갱신을 했습니다. 무려 이제 12만 원짜리를 터치를 했고 그리고 이제 수급도 계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죠. 과거 제가 여러분들한테 요 바닥권에서 6만 원일 때 언급드렸던 이유가 주가는 상대적으로 올라가지 못했는데 실적은 좋고 그리고 이제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꾸준하게 유입되고 있어서 얘는 조만간 갈 것이다.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언급을 해드렸는데 역시나 꿋꿋하게 우상향 기조를 지금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지금 수급이 떠날 생각을 안 합니다. 계속 유입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긍정적인 수급이 유입되는 한 한국 콜마도 계속적으로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이제 한국 콜마가 움직이니까 이제 코스메카 코리아가 따라 움직이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화장품, 이제 OEM 이런 기업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눈여겨 보실 때가 되었다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되고 있고 코스맥스보다는 이제 이 코스맥스 BIT 유통이죠. 이쪽이 또 이제 부각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코스맥스 쪽보다는 코스맥스 BIT가 조금 더 탄력성 있게 움직이니까 이 종목까지도 여러분들이 긍정적으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실적이 가장 큰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화장품이 소비재 안에서도 좀 가장 1순위로 뽑아주셨습니다. 하지만 많이 올라간 종목들보다는 아래쪽에서 힘 모아가는 종목들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추천 종목들까지 끝까지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수익의 방아쇠 은행주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는데 2분기 그럼 실적 시즌이 은행주들의 주가 턴어라운드의 기회가 돼줄 것인가? 특히나 금리 인상이라는 변수가 있어서요. 어떻게 대응할까요? 네, 이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반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도 현재 이 은행주들이 나쁘지 않게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금리 인상 기조에 아직까지는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실적 성장과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 기대감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은행주들의 우상향 기조를 계속적으로 좀 유지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증권가의 이제 그 실적 예상 추정치를 조금 보니까 2분기 은행 지주사 추정 순이익이 기업은행 포함입니다. 대략 한 7조 3천억 정도가 지금 추정이 되고 있다고 해요. 이게 전년 동기 대비 9.7%나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렇게 조금 긍정적으로 추정이 되는 이제 이유가 아무래도 여러분들 대출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 들어서 금리가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대출 금리가
저도 막 지금 이자 때문에 막 부담이 막 되고 있는 상황인데 당연히 이제 은행들 수익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거기다가 이제 연방준비제도가 또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지금 점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만약에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인상하게 된다면 대출금리 또 올라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 때문에 은행들의 실적 추정치가 지금 매우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다. 그래서 KB금융이 오늘 조금 약세 시장에도 불구하고 9%나 상승력이 나오면서 아직까지 우상향 기조를 키워가고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탄력성은 별로 없어요. 그렇죠? 은행주들의 이 주가 탄력성은 지난 1월 이후로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은행주를 잡아봤자 얼마나 수익을 내겠습니까? 물론 밀리지도 않겠지만 단기적으로는. 그래서 굳이 은행주를 공략할 필요보다 이렇게 조금 많이 내려온 종목들을 공략하시는 게 조금 더 탄력성 있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길이 아닐까.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우리금융을 공략하신다면은 16만 원을 익절 라인 잡고 또는 손절 라인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될 걸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신한지주도 오늘 무려 6%나 상승 마감을 했는데 요것도 손절 라인을 99,000원 정도 라인으로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될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하나금융지주도 지금 상승력이 나왔는데 요것도 손절 라인을 오늘 살짝 넘긴 11만 9천 원 기준으로 잡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걸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요 손절 라인들을 지금 짧게 제시해드리는 이유가 요 라인들 무너지면 시세 탄력성이 이제 적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대로 쭉쭉 가야 탄력성이 좋은 거지. 여기서 다시 그 라인들을 깨버리면 안 가는 거잖아요. 또 한동안 여기서 출렁출렁 되는 거니까 재미가 없는 거죠. 그럼 억지로 들고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BNK 금융지주도 지금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도 17,800원 기준으로 대응을 하시면 될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뱅크도 간만에 조금 이제 같이 좀 부각을 받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요거는 지금 돌파하느냐 마느냐의 갈림길에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22,000원 잘 돌파되면 그대로 홀딩인데 요거 돌파 못하면 단기 매도하세요. 돌파되면 23,000원 내지는 23,800원 정도 라인까지 올라갈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까지만 살펴보시면서 대응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금리 인상과 실적 기대감 있지만 지금 시장에서 매력도가 크지는 않다라고 평가해 주셨네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의 세 가지 수익의 방아쇠 모두 당겨봤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이고 깊이 있는 분석들, 또 종목에 대한 분석 궁금하시다면 교육방 입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박정식 헌터님과 직접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간들 마련되어 있고요. QR코드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단에도 띄워져 있으니까 지금 바로 QR코드 스캔하시면 교육방 입장하실 수 있고요. 7월의 변동성들, 조금 더 불안한 시장들을 탄탄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다양한 전략들 만나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종목 진단 출발해 볼까요? 궁금하신 종목들 바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실시간으로 고민 해결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토마토TV 유튜브 채팅창 그리고 02-2128-8566번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종목 출발하겠습니다. LG전자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25만 5천 원에 매수하셨어요. 비중 15% 담으셨고요. 문자로 상담 신청해 주셨습니다. LG전자도 지금 그래도 좀 계속 급락을 하다가 좀 바닥권에서 살짝 쉬어가면서 어느 정도 바닥을 만들어 가려는 시도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20만 원이 좀 깨지는 모습이어서 안타깝기는 한데 다시 한번 좀 반등을 기다려볼 수 있는 건지 피지컬 AI 모멘텀 언제쯤 다시 한번 불기둥을 띄워 올릴 수 있을까요? 내일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럴까요? 네, 그래서 방송 보시는 분들 혹시 LG전자 매수 타이밍 잡고 계신 분들 있으면 차라리 지금 19만 2천 원에 매수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근데 대신 좀 주춤할 수도 있으니까 분할로 좀 시기를 두고 분할로 지금부터 좀 모아가는 전략 괜찮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좀 많이 빠지긴 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좀 급격하게 올라가서 이렇게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왜 여기서 한번 치냐고, 그렇죠? 천천히 우상향 기조로 가야지 괜히 5월 29일 날 쳐올려가지고 이렇게 쭉 밀린 거 아닙니까? 얘가 원래 천천히 갔으면 이렇게 밀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걸 컨트롤하는 세력이 잘못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당시 요 시기부터는 이제 다시 잡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LG전자. 자, 그리고 LG전자 같은 경우 왜 제가 지금 잡으라고 하냐면 뭐 기술적으로 많이 눌린 것도 있지만 오늘 드디어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순매수가 유입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 수입이 이렇게 쌍끌이가 들어왔다는 건, 그것도 시장이 눌릴 때 들어왔다는 것은 이제 시장이 다시 풀리고 올라가면 얘도 끌어올린다라는 강력한 신호를 준 거거든요. 자, 그렇다라는 건 물리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 이제부터 추가 매수고 이거 이제 잡을 타이밍을 노리고 계신 분들은 또 어떻게 해야 돼? 지금부터 분할 매수로 모아 가셔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LG전자는 긍정적으로 매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드디어 왔네요. 그 매수 타이밍이. LG전자 기다리신 분들 그리고 하락 때문에 속상하셨던 분들 타이밍 왔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한번 접근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반등의 시점 내일장에서 한번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종목도 만나볼게요. 궁금하신 내용들 지금 바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띠부띠부실님께서 파라다이스 진단 신청해 주셨습니다. 15,000원 매수하셨어요. 비중 10% 담으셨고 계속 가져가도 되는지 질문 함께 남겨주셨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오늘 카지노가 시장이 2조 원대에 진입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좀 긍정적인 흐름 나왔습니다만 지금 파라다이스는 윗꼬리가 좀 길게 달리기는 했습니다. 어떻게 판단을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이제 카지노 간다 했잖아요. 그죠? 화장품, 카지노, 음식료 이런 것들 다 실적이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라다이스도 이제 갈 겁니다. 특히 제가 5월 달에 이거를 제가 탑픽으로 꼽아드렸는데 6월 달에 꼽아드렸는데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어쨌건 제가 그때도 지금 지속적으로 수급이 들어오고 실적이 좋아진다라고 언급을 드리면서 여러분들한테 언급을 드렸었고 지금도 기관의 매수력이 꾸준하게 누적으로 들러붙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외국인 수급만 더 달라붙어 준다면 탄력성 있게 올라가겠죠. 그래서 계속 평단 낮추면서 모아가세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걸 따라잡아서 평단을 올리지 말고 내려갈 때 평단을 계속 낮춰 나가면서 잡으시면 됩니다. 그럼 이거는 시장 풀리면서 외국인 수급 달라붙으면 그냥 올라가요. 그러니까 요거 파라다이스 잘 모아가시고 시세 딱 풀리는 순간 치는 순간 16,500원 찍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매수가 이상은 그냥 올라가는 거지. 그래서 16,500원 정도 선에서 매도할지 조금 더 끌고 갈지 그거 잘 판단하시고 만약에 16,500원 터치하면서 외국 기관 쌍끌이 탁 붙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홀딩하는 거지. 아시겠죠? 그것만 잘 하시면 됩니다. 16,500원까지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기관이 워낙에 잘 끌어주고 있는 종목이고요. 외국인 수급까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응원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 LG 이노텍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로 상담 신청 보내주셨는데 매수가가 123만 원이에요. 비중 30% 담으셨습니다. LG 이노텍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서 증권가에서는 목표가를 끌어올리기도 하긴 하지만 지금 주가는 좀 답답하기는 합니다. 너무 높다라는 불안감 여전히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LG 이노텍은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이것도 많이 띄워서 고평가죠. 제가 솔직히 여러분들한테 이걸 긍정적으로 언급을 드렸던 시기가 굉장히 낮았던, 그러니까 19만 원 정도 주가에 위치해 있었던 그런 위치였는데 이게 어느덧 178만 원 찍더니 지금도 87만 원을 유지하고 있는 엄청난 고평가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데 기술적 반등력은 나올 걸로 보여져요. 왜냐하면 지금 많이 눌렸잖아요. 60선 이격 엄청나게 발생시키더니만 지금 그 근접하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기술적으로 조금 지지받을 라인까지 내려오다 보니까 뭐가 붙고 있어요? 수급이 또 붙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외국인이 4일 연속 들어오고 있고 오늘은 기관까지 붙으면서 쌍끌이 붙었습니다. 자, 그렇다라는 건 최소한의 기술적인 반등력, 즉 100만 원 정도 라인까지 100만 원에서 105만 원 이 정도 라인까지 기술적 반등력은 나올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한 내일 정도부터 만약에 혹여라도 반등 나오면 105만 원 정도 찍었을 때 조금 더 끌고 갈지 말지 판단 잘 하시고 뚫리면 매수가 123만 원은 터치할 것 같습니다. 어디가 뚫려야? 105만 원이 뚫려야. 아시겠죠? 그래서 105만 원 뚫리는지 여부 잘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LG 이노텍에 대해서 진단해 드렸고요. 105만 원 선을 기준으로 수급이 얼마나 지켜주는지 또 그 뚫어주는 힘이 얼마나 강한지 체크하면서 다음 또 기회들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식 헌터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궁금하신 종목들 지금 남겨주시면 바로바로 해결책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마토TV 유튜브 채팅창 그리고 022128-8566번 열려 있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매수 문의까지 남겨주시면 되고요. QR코드 계속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스캔하시고 교육방도 함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요. 뿌띠 마동석님께서 현대그린푸드 진단 신청해 주셨는데요. 17,000원 매수하셨고요. 비중 10% 담으셨습니다.
오늘 장에서 4%라는 빨간불 지켜주는 종목이기도 했습니다. 현대그린푸드는 뭐 식품 유통, 뭐 급식 이쪽이긴 한데 여기도 하반기에 조금 긍정적인 부분들 체크할 수 있을까요? 실적 좋네요. 네, 실적 좋고 그렇게 뭐 주가 이치가 높지도 않고 딱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이 월봉 흐름 보시는 바와 같이 탄력성이 조금 재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재미없는 주식이기는 해요. 근데 제가 최근에 조금 고민인 게 이게 시장이 조금 이제 너무 특정 섹터들에만 이제 몰려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애들이 조금 주춤거릴 때 이러한 조금 실적이 좋은 다른 섹터들이 어느 정도 탄력성을 만들어갈 수 있는 여력도 존재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서 요즘 음식료 쪽을 조금 관심을 갖고 있기는 한데 얘도 이제 그 중에 하나이긴 하겠죠. 그래서 나쁘지는 않아요. 뭐 잘 선택은 하기는 했는데 과연 탄력성이 좀 빠듯하게 잘 나올 것인가 아니면 이렇게 조금 대충 올라가다가 또 출렁출렁 거릴 것인가 그게 이제 문제입니다. 아직까지는 이게 수급이 그렇게 공격적으로 들러붙고 있지는 않아요. 투자 주체 수급은. 근데 이제 문제는 요거를 어떻게 이슈화를 시켜서 강력한 시세 탄력성을 만들어내느냐 그게 중요한데 아직까지는 현대그린푸드 같은 경우에는 그 탄력성을 만들 만한 이슈력이 그렇게 크게 현재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뭐 만약에 또 반도체 섹터 다시 부각받으면은 얘는 또 재미없게 흘러갈 수 있는 여력도 존재하니까 일단 기술적으로 접근을 하시는데 이대로 올라갈 때 이제 근접하게 부딪히는 라인이 17,900원 정도 라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항받으면 일단 단기 매도인데 17,900원을 뚫고 올라가면 그때는 어떻게 돼요? 계속 홀딩하는 관점으로 끌고 가시고 그렇게 된다면 다음 저항 라인은 어디가 되냐면 18,800원 정도 라인이 돼요. 그래서 일단은 단기적으로 17,900원 정도 한번 보시고 뚫리면 18,800원 정도 자리까지만 짧게 치고 빠져나오는 전략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그린푸드는 빠른 대응이 필요하겠습니다. 체크해 주신 가격 라인 잘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종목 빠르게 살펴봅니다. FST 진단할 텐데요. 3만 원에 매수하셨습니다. 비중 10% 담으셨고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면서 눈물과 함께 진단 신청해 주셨는데 계속해서 좀 하락하다가 이번 주에 그래도 좀 반등 흐름이 이어지나 싶었거든요. 근데 어제 윗골이 달렸고 오늘 하루 만에 다시 긴 음봉으로 제자리 내려옵니다. 23,000원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뭐 삼성전자가 지분을 가진 기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삼성전자가 공격적으로 팹 설비를 늘리고 생산 라인을 늘리다 보면 결과적으로 같이 좀 호재성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여력도 존재하고 또 거기다가 이 매출도 또는 영업이익도 다시금 증가될 수 있는 여력은 매우 높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실적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조금 좋지는 않아요. 근데 증권가에서 기대를 하고 있는 거는 1분기 실적까지는 다소 조금 지지부진했지만 2분기 실적부터는 본격적으로 영업이익이 잘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현재 지금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2분기부터 실적이 잘 나오게 된다면 한 200억대 이상 영업이익을 지금 기록을 할 수 있는 여력도 존재한다라는 전망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일단 뭐 긍정적으로 끌고 가볼 수 있는 여력은 존재할 것 같은데 이게 추세적인 흐름에서는 좀 많이 밀렸죠. 그래서 지금은 결과적으로 차트상 보면은 하향 추세, 그죠? 하향 추세를 가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역배열로도 들어간 상황이고요. 자, 그렇다 보니까 여기서 뭐 강력한 어마어마한 상승력을 바라보기보다는 일정 가격 라인, 추세를 좀 돌파하기 전까지는 짧게 공략을 하시는 것이 조금 더 이제 유리하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매수가가 얼마죠? 제가 못 3만 봤는데 원입니다. 3만 원입니까? 네. 그래서 요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1차적 그 반등 라인이 28,500원 정도 라인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자리가 돌파가 돼야 이제 12,000원 정도 자리까지 제한적인 반등력을 볼 수 있습니다. 차트상에서는 왜?
지금 약세 추세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상승 추세이고 신고가를 계속 갱신하는 애였으면은 어디까지 갈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는 약세 추세이기 때문에 저항에 걸리는 자리도 되게 많아요. 올라갈 때. 그래서 조금 부침을 겪습니다. 그게 28,500원과 32,000원. 그런데 얘가 이제 완벽하게 상승으로 전환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34,000원을 뚫어내야 돼요. 그러면은 얘가 이제 추세가 상승으로 전환이 되면서 대시세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여력도 존재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28,500원짜리 바라보시고 돌파되면 32,000원짜리까지 조금 더 바라보시면서 일단 끌고 가고 그때 가서 수급 상황과 시장 상황 판단하시면서 조금 더 끌고 갈지 단기적으로 버리고 밑에서 다시 잡을지 아니면 다른 종목을 잡을지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반등의 흐름들 잘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8,500원과 32,000원 기준 전해드렸어요.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종목 진단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채팅창에서도 시장에 대한 좀 걱정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이 하락장 속에서 빠져나와야 하는 종목인가 아니면 마지막 저점 매수의 기회인가 이 부분을 좀 파악하는 것, 이 하락의 색깔이 왜 나타나고 있는가 라는 부분들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교육방 들어오셔서 조금 더 깊이 있는 분석들, 또 해결책들 함께 만나보시길 바라겠습니다. QR코드 스캔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바로 교육방 입장하시고 박정식 헌터님과 이야기 나눠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추천 종목들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까요? 그 전에 수익률부터 확인하고 오시죠. 자, 그럼 목표가 달성한 종목 리뷰부터 출발하겠습니다. 한국콜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앞서서도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한국콜마는 지난 11월 21일에 67,000원대에서 공개 추천주로 전달해 주셨고요. 3월 12일에도 71,500원 선에서 한 번 더 강조를 해주셨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두 종목 모두 지금 계속해서 상승 흐름 이어가면서 70% 그리고 83%의 수익률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한국콜마 더 간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다음 목표가 어디까지 잡아볼까요? 네, 지금 차트상 보시는 바와 같이 12만 원 정도 지금 저항 라인에 걸려 있는 상황인데 여기 보시면 수급이 붙고 있죠. 수급이 이렇게 외국인 기관 수급이 탄탄하게 누적 수급은 계속 증가, 그렇죠? 그러면 얘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저항으로 부딪혔던 12만 원 라인을 넘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음 목표가는 15만 원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너무 많이 올렸는데. 네, 헌터님 치고 좀 파격적이긴 한데요. 잠깐 중간 라인 한번 확인하고 갈까요? 14만 원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한국콜마 다음 목표가는 14만 원으로 제안해 드리도록 하고요. 15만 원까지 열려 있다라는 점 계속해서 홀딩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추천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개 종목 그리고 블라인드 종목 기다리고 있고요. 먼저 공개 추천 종목입니다. 헌터님 어떤 종목 잡아볼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내일 다시 이제 반도체 관련 종목이 반등이 나올 것으로 일단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뭘 잡을까 이렇게 좀 고민을 하다가 많이 올라가긴 했어요. 왜냐면 이 종목 TS인데 제가 이제 TSE를 여러분들한테 언제부터 긍정적으로 언급을 해드렸냐면 지난 1월 그렇죠? 6만 원대부터 이제 긍정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이게 9만 원대도 여러분들한테 매우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6만 원, 9만 원 계속 긍정적으로 언급을 드렸던 종목인데 어느덧 지금 24만 원 라인까지 지금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자 그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긍정적으로 언급을 드렸던 이유가 상대적으로 조금 다른 반도체 소재나 장비 종목들 대비 주가 가치가 낮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이제 언급을 드렸던 건데 이제 좀 올라왔습니다만 올라와도 얘 같은 경우 지금 PBR 기준으로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다른 반도체 장비나 이런 애들은 지금 벌써 PBR 기준으로 10배 가까이 지금 막 올라가고 그 이상 올라가고 있는 그런 종목도 수두룩 빽빽인데 지금 TSA 같은 경우에는 겨우 한 5배 조금 넘기는 정도 수준으로 지금 부각을 받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존재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도 지금 1분기 실적 벌써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면서 굉장히 지금 우량한 실적을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요거 지금 수급이 다시 붙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고공행진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기관계의 수급이 매우 공격적으로 들러붙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더 모아가지 못하도록 기관이 그냥 주구장창 열심히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기관 수급으로 인해서 만약에 이제 시장이 다시금 올라가게 된다면 TSA는 또 한 번 정도 불을 뿜고 올라갈 수 있다. TSA는 일단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 칩 불량 여부를 검사하는 프로브 그리고 이 패키징이 끝난 반도체 칩을 검사하는 그걸 또 연결해주는 소켓 이런 것들 그리고 이 패키지 테스트 인터페이스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내고 있죠. 그리고 OLED, LED 검사 장비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판매량이 증가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긍정적으로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매수가는 일단 지금 현재 25만 3천 원 이하로 한번 여러분들이 접근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표는 한 30만 원 정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이전 고점 28만 원을 살짝 넘긴다는 소리죠. 그래서 30만 원 정도까지 한번 보시고 손절 라인은 23만 8천 원 정도 자리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네. 자, 오늘 공개 추천 종목은 TSE 반도체 쪽에서 다시 한번 기회 잡아드렸습니다. 목표가 30만 원까지 달려가도록 하고요. 23만 8천 원 이탈되면 손절한다라는 부분도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블라인드 종목도 만나보시죠. 블라인드 종목은 교육방에서만 공개해 드립니다. QR코드 스캔하시고 미리 입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블라인드 종목은 헌터님 식품 쪽일까요? 화장품 쪽일까요? 이거 근데 미리 언급하고 하면 다 맞출 것 같아서. 그래요? 근데 화장품이긴 합니다. 화장품 쪽인가요? 네. 좋습니다. 화장품 쪽인데 요걸 우리가 조금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뭐냐면 그동안 조금 이제 실적 부진이 있었어요. 실적 부진이 있었는데 1분기 실적부터 어닝 서프라이즈가 일단 살짝 나오기 시작했고 근데 이제 2분기 실적은 영업이익이 무려 61%나 증가되는 굉장히 호실적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전망을 현재 증권가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61%나 증가가 된다. 이게 뭐 매출이 그렇게 큰 폭으로 증가가 돼서 영업이익이 증가가 되는 게 아니라 그동안 조금 이제 부진했던 사업을 조금 털어내고 정리하고 약간 구조조정하고 그리고 잘 나가는 쪽을 조금 더 밀어서 화장품 쪽을 조금 더 밀어서 영업이익률을 다시 또 증가시키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다시 이제 구조적으로 긍정적인 회사로 거듭나고 있다. 근데 대기업입니다, 여러분들. 대기업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이러한 구조적인 어떤 그런 이제 정리 때문에 2026년에는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되는 건 아닌데 영업이익이 무려 전년 동기 대비 133%나 2배 넘게 증가가 될 것이다 라는 증권가의 전망이 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바닥권인데 주가가 다 바닥권인데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순매수가 벌써 바닥권인데도 불구하고 누적으로 매우 강하게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공행진하고 있는 화장품 관련주 잡지 마시고 얘같이 바닥권에서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열심히 매수해주는 누적으로 진짜 공격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바닥권인데 개인들이 수급을 한마디로 물량을 들고 있는 게 아니라 바닥권인데 외국인과 기관이 물량을 들고 있는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원래 이제 화장품 사업 부분의 이제 매출이 굉장히 늘어났어요. 북미권에서 무려 30%나 매출 성장을 일으켰고요. 그래서 화장품 부분 매출이 이제 다섯 분기 만에 이제 다시 또 플러스로 전환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생활용품 쪽에서는 국내 1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음료도 팔고 있습니다. 음료도. 그리고 이제 중국 쪽도 정통적으로 지금 매출이 굉장히 좀 잘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음료 자회사가 2개가 있는데 한 자회사를 이번에 매각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그쪽이 수익성이 좀 좋지 않았던 사업인데 요거 정리되면 3천억 이상의 유동성 자금이 확보가 됩니다. 그러면 재무 구조가 더 개선이 될 수 있고 다른 쪽에 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도 존재하고 그리고 이제 약간 부진했던 사업을 털어내면서 영업이익률이 더 증가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겠죠. 그래서 이 기업 바닥권에 있을 때 잘 노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화장품 안에서 바닥권에서 지금 힘 모아가고 있는 종목으로 전달해 드렸습니다. 블라인드 종목 궁금하시다면 QR코드 스캔하시고 교육방 지금 바로 입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추천 종목들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정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레드트리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린 내용은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과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루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